병원에서 검사는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픕니다. 이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죠? 아니면 곁에서 지켜보신 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검사지에는 정상이라고 찍혀 있는데 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계가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유난스럽거나죠. 그런데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본인 얘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별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꾀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난감함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몸으로 알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저는 꽃과 새와 별을 관찰하면서 의철학과 인문의학을 공부하는 이빨 뽑다가 이빨 까는 남자 강신익입니다. 오늘 영상은 본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39편에 걸쳐 나눌 이야기가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미리 한번 펼쳐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려운 말은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게. 첫째, 몸은 물건이 아니라 살림살이다. 살림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채우고 비웁니다. 청소를 하고 또 어지러집니다. 식구들끼리 서운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풀고 넘어갑니다. 살림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어제 다 해 놓았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림은 혼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식구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걸 매일 조금씩 맞춰가는 일이 살림입니다. 몸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구들이 삽니다.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입니다. 이들도 각자 원하는 것이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잘 맞췄다고 내일 저절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해야 합니다. 나라 살림이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국가로 층층이 이루어지듯이 몸의 살림도 그렇게 층층이 이루어집니다. 이 채널 이름이 몸들의 살림살이인 이유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푹 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으로 감기를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살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몸을 물건으로 보면 아프다는 것은 그 물건이 고장 난 것이 됩니다. 고장이 났으면 부품을 갈면 됩니다. 그런데 몸을 살림으로 보면 아프다는 것은 살림이 어딘가 어그러졌다는 뜻이 됩니다. 부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지가 정상인데도 아플 수 있습니다. 부품은 멀쩡한데 살림이 힘든 상태. 우리는 다들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둘째, 몸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인도의 석가모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요. 이게 왜 남의 얘기가 아닌가 하면 우리 몸이 정확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이름도 같고 얼굴도 비슷하지만 몸을 이루는 것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강물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 말도 곱씹어 보면 재밌습니다. 예전의 몸이 어딘가에 따로 있고 지금 몸이 거기서 멀어진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몸은 계속 흘러왔고 지금 이 몸이 그 흐름의 오늘치일 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50살 전후였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습니다. 30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 유전자는 기대 수명이 50이던 시절의 조상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30년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뀐 걸까요? 몸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세상과 맺는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일하고 누구와 어울려 어떻게 사는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몸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보자고 말합니다.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세상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셋째, 앓는 것도 살림의 일부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배가 아픕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오죠. 반대로 믿음이 가는 의사를 만나고 나면 아직 약을 먹기도 전인데 벌써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배운 의학은 이런 일들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라고 나눠 놓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무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먹고도 통증이 줄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플라세보라고 하죠. 이것도 몸과 마음을 갈라놓으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리즈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다치면 아물려 하고 넘어지면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철학에서는 이 버티는 힘을 코나투스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가만히 놓여 있는 물체가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하려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뭉치입니다. 몸이란 무엇인가? 2. 앓는다는 건 무슨 일인가? 3. 의학과 의사는 어때야 하는가? 4. 건강은 무엇이고 잘 사는 건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뭉치에서는 몸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내 몸이라는 말부터 뜯어봅니다. 그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도 따져보고요. 두 번째 뭉치에서는 앓는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살펴봅니다. 아픔이란 무엇이고 돌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왜 같은 병도 사람마다 다르게 앓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짜약 이야기도 여기서 제대로 다룹니다. 세 번째 뭉치에서는요, 의학과 의사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의학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의사는 어떻게 길러줘야 하는지를요. 저는 의사로 일했고 또 의대에서 가르쳤으니 이 대목에서는 제 이야기를 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뭉치는 건강 또는 잘 사는 일을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으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보면 알게 되죠. 균형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 흔들림을 계속 되잡는 것이 균형입니다. 아예 멈추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건강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란 말보다 살림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잘 산다는 것도 어딘가에 도착해서 편히 쉬는 일이 아니라 계속 살아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건강 비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꾸 여러분들을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분들께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몸으로 살림을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이 이야기의 당사자이십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바로 나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다음 편부터 함께 가주십시오. 첫 번째 제목은 나는 몸을 가진 게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쓰는 내 몸이라는 말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천천히 필요할 때만 꺼내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들의 살림살이였습니다.